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하 절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민선 6기 3주년을 마무리하고 4차년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실국별 업무보고 위주로 진행됐던 회의 방식에서 참석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달라진 사항으로는 빅데이터로 보는 인천, 인천시정 바로 알기,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리포트 등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보강하여 소통 및 공유 기능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인천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나도 한마디, 행복한 정책 나눔터, 공감 싱크탱크가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감 싱크탱크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정책 나눔의 장으로서 회의 시 다 못다한 이야기, 평소 시장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기타 시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회의 중에 미리 나눠드린 그 포스트잇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작성해 주시고 회의가 끝난 후 여러분께서 출입문 쪽 그 벽면에 붙여주고 나가시면 저희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 별도를 전달을 하거나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회의 진행 순서는 화면으로 가름을 하고 먼저 인천 공감 뉴스로 장애, 일자리, 보육을 주제로 제작된 희망인천 동영상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창업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빅데이터로 보는 인천에 대해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실의 강영수 빅데이터 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빅데이터 팀장 강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빅데이터를 본 인천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시민의 생각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생각의 위치를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천 시민의 생각을 검색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인천이라 하면은 인천 송도를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 관광, 인천 일자리, 경인고속도로,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 계양장, 인천 주권, 인천 가치 재창조, 올웨이스 인천, 그리고 미세먼지 순으로 인천 시민들의 생각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분석된 몇 가지 내용만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송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천 송도라 하면 센트럴파크가 가장 많은 검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전용면적 순으로 검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인천 시민들의 생각은 송도 하면 센트럴파크, 청량리와 연결된 GTX, 테마파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인천 김포 간 고속도로 개통 및 송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집값, 교통 혼잡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을 보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자리 분석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각은 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 경단 여성 취업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두 가지 양상을 골고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것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인천 대공원의 벚꽃, 모래내 시장, 역사 주변 미래 가치 증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단전, 고장, 사고 등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천 주권에 대한 분석이군요. 센터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는 저기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감사합니다. 인천 주권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주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별도로 인터넷에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록 빅데이터 분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아닙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시민의 생각의 위치를 알아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팀장 강영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시정 바로 알기로 재정 건전화 잘 되고 있나요를 주제로 천준호 재정기획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입니다. 재정 건전화 잘 되고 있나요? 예, 답들을 아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음 페이지부터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빚이 많다던데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저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총 부채가 2조 633억, 2조 가까이 감축이 됐고요. 이게 이제 2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14년도 말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13조 천억 가까이 됐던 부채가 현재 16년 말 결산 기준입니다. 11조 천억대로 2조 원 이상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부채에 관한 것이고요. 이 외에도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예전에 이제 재원 부족으로 미지급됐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구에 줘야 될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육청에 대해 줘야 될 전출금이라든지 뭐 다 아시다시피 숭이운동장 대응 사업에 1천억 가까이 들었는데 2012년도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못 줬던, 저는 그것을 사실상 숨겨진 채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러한 금액들이 6,283억 원 정도도 저희가 추가로 2년 동안 해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 부채 감축액은 2년 동안 2조 7천여억 원에 이르고 그리고 시본청의 채무 비율 또한 최대 39.9%까지 올라갔었는데 30%로 안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과가 2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2017년도 말, 지금입니다. 지금 2017년 6월인데요. 아까는 2016년 말까지 보고를 드린 거고 17년도 말에는 총 부채가 아까 13조 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내 10조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2017년도 예산에 지금 추경까지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시본청 금융채무,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이렇게 빌린 돈이 되겠습니다.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서 이미 다른 예산 모든 걸 다 편성하고도 이 채무 상환을 위해 8,500억 원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도시공사라든지 공사공단의 부채를 제외하고 시본청 채무나 부채가 1조 원 가까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면서 11조 천억이었던 것이 한 10조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는 총 부채가 8조 원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대폭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말 대비한다면 4조 5천억 이상 이렇게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는데 그러면 인천시는 어떻게 되느냐? 시본청 채무 비율을 따지는 개념인데요. 2017년도 말에는 마침내 25% 이하, 이게 채무 비율이 낮을수록 당연히 좋은 겁니다. 25% 이하로 감소돼서 재정정산단체로 전환할 것으로 분명히 예측이 되고요. 2018년도까지는 20% 수준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빚을 많이 갚았다. 그래 축하한다. 하지만 시민복지 사업은 좀 줄지 않았겠느냐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빚은 줄었지만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등 시민 행복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말 대비해서 현재 5천억 이상 증가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부채가 13조 천억에서 2조 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 부담으로 2천억을 줬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2천억 원의 이자 절감분이 결국 그대로 시민행복사업에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복지예산 증가 분과 환경보호, 공공질서 안전에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인천행 공간복지사업이라든지 2017년도에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오해입니다. 일부에서 이제 송도 땅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은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간명하게 보시면요. 저희가 15년도, 16년도에 이제 부채를 이렇게 갚았는데 그 송도에 있는 부지 매각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수령화해서 들어온 금액은 정확하게 저기 보시면 2,24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송도에서 땅 팔아서 들어온다고 소위 말하는 돈이 2,249원인데요. 저희가 근데 예산에 오히려
예전에 가져온 부지대금 이렇게 송도에서 땅을 가져오면 이게 다시 대금을 지불하도 되어 있는데 예전에 주지 못했던 대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3,087억 원을 16년, 17년 예산에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은 2,249원 들어왔고 저희가 예전 부지대금 포함해서 3,087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결국 부채 감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15에서 17년간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총 1조 3,457억 예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수준을 확보했고 더불어서 역대 최대의 국비 지원금이 확보되면서 지역 경제와 지역 개발에 이렇게 투입이 됐고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어떤 세원들 대표적으로 리스 렌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에게 세원 부담이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리스 렌트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하단에 보시듯이 대표적으로 세입이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로. 예, 연구원 원장입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시청으로부터 저희 연구원에 두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의 포맷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 연구원 보고 분기별로 인천시정에 대한 총평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인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평에 관한 문제는 우리 연구원에 그런 자료도 없고 또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청을 거절했고 다만 이슈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벼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생각하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목을 화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두는 좀 내용이 수준이 좀 다른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재정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홍보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지금 3년 만에 부채 도시 5명을 벗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2014년도 말에 37.5%였던 부채 비율이 금년 말 되면 22.4%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2015년도 1, 4분기 말에는 39.9%까지 채무 비율이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극복 과정은 우리 인천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을 줬고 그래서 상당히 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서서히 가용재원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정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으로 주입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괄목할만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극복 과정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백서로 정리해서 차후에 경계로 삼아야 하고 또 이 문제는 시민과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지금 현재 시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 기능의 문제입니다. 2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사례 하나는 계양장 이론과 관련된 겁니다. 계양장이 많이 개선됐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불편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잠재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작년도에 계양장 가치상승 프로젝트라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는 현장 답사 연구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슬은 서말이 준비되었는데 이것을 보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2번째 사례입니다. 모 지역에 관한 TF 운영입니다. 저희 TF 멤버로 참석한 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가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참여 부서별로 완전히 서로 다른 의견들만 개진하고 있다. 시급하다면서 TF는 분기별 1회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A 부서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끝내가지고 도로를 빨리 개설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도로를 먼저 개설해서는 곤란하다. 오염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현장 답사를 한 번도 못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공원계획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마지막 제가 얘기 드는 부서가 주관 부서 같은데 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TF는 분기별 한 번만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조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아마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입니다. 도시재생 업무의 기능의 재설계입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기조는 5년간 총 50조 재원을 투입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갔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인천의 가장 큰 난제는 신구도심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인천이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인구 대비 7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조직이나 사업이나 예산 등의 소요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국가 지원이 연 2조 원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연 4천억 원을 서울시에서 가져갔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컨셉에 대해서 내부의 합의 도출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 조직, 제도, 예산, 인력, 사업 등 총체적인 재점검을 통해서 현재 분산되고 병렬적인 기능을 집중 융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용재원과 여력을 매년 50% 이상 이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비상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신규 임용 공무원 글쓰기 교육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자연계 신입생을 테스트한 결과 학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이 4명 중에 한 사람 25%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글쓰기 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에 라이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글쓰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충원의 원천은 대학교하고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글쓰기 수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무원 글쓰기 수준도 비슷할 것입니다. 미래 인천시 공무원들의 자질 저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다음입니다. 위키피디아를 아십니까? 아시겠지만은 위키피디아란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입니다. 200여 개 언어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억 6천만 명이 넘는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월 27억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으로 인한 왜곡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접근이 편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우리 인천은 어떻게 기술되고 있을까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실국별 업무 보고로 민선 6기 3년의 성과 4차년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실국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소방본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3년 성과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대형 화재 발생률은 제로화됐고 최근 3년간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7%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연 평균 재산 피해를 6,901억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구급대원 전문화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입니다. 3인 탑승 체제를 이제 49% 완료했고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률이 전국 1위로 93.2% 합격을 했습니다. 또 국민안전주간 평가에서 구급 분야 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적 회복률이 약 3배 정도 향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력 보강입니다. 공항소방서 개소와 청라119 안전센터를 신설했고 현장 부족 인력을 362명 확충했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차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올해 말에는 8%대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 친화적 소방 서비스 제공입니다. 119와 함께는 안심 수학 여행을 실시를 해서 27개교 36회 3,66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결과가 99%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서비스를 확대해서 연간 12,452건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소방행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소방 분야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년차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정책 방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 수요 급증 지역의 소방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대시민 소방 안전 교육 저변 확대와 화재 취약 지역 자체 점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안전 사각지대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송도 소방서와 강화 산악구조대, 소래센터, 서창센터를 신설하고 도서와 원거리 지역 소방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급대 3인 체제를 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시민 참여형 119 안전점검단을 운영해서 상대적으로 소방 서비스의 사각지대인 도서지역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본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안전특별시로 행복한 인천의 그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6기 3년의 성과는 요약하면 선제적 예방, 현장 중심 대응, 주민안전시설 확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 활동은 범죄 예방 효과가 가장 큰 그 CCTV를 5,402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내실이는 국가안전 대진단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 시설물 293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마스터 플랜도 확정하고 7개 분야 14개 과제를 순중했습니다. 현장 중심 대응의 내용은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훈련으로 예측지 못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평소 훈련하고 특히 전통시장 재난 예방 특별 강화 대책 수립과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해오도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안전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15개소, 경보시설 27개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차 정책 방향은 인공지능, IoT 등 미래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기술의 적극 도입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또 민간 협력 강화로 생활의 안전의 생활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과제입니다. 빅데이터, 또 모바일, 의사일정 시스템 등 ICT 기반 재난안전 상황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군구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연계하는 최신 융합 솔루션을 통한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히 여성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통한 시민 안심 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바일 안심 앱, 또 웨어러블 폰을 활용한 키즈폰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현장 대응 기술 첨단화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드론이나 실시간 영상 시스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안전 체험교육이라든가 시민 대학생 안전지킴이, 또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하는 등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안전의 생활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인천하면 안전, 안전하면 인천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관리국에서 그 가치 재창조 추진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이제 3년간의 저희가 성과를 보면은 가치 재창조의 그 시민 참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범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 중심의 이제 정책 아이디어, 시민 참여하는 선도 사업 제안 공모를 2년 연속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센터도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가치 창조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창조 비전을 선포하고 가치 창조 관련한 종합 계획도 매년 수립해서 이렇게 시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의 힘을 또 결집하고 시민 화합을 위해서 인물 DB 구축과 고교동문이나 또 향후회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이상 된 가문 등 인천의 뿌리찾기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인천인 대상 시상식을 2015년, 16년 2년 연속 개최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불합리한 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그동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명칭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 개념의 시사나 그 명칭 변경도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자치구간의 이제 불합리한 경계 조정 사업도 이제 5개 지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의 그 대표 축제인 그 제1회 애인 페스티벌을 지난해 이제 기획해서 처음으로 추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섬이나 우리가 인천에게 문화, 역사, 또 인천만이 가진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그 인천의 그 가치의 창조와 함께 도시 경쟁력도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이제 지난해 2016년 10월 19일에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현재는 300만 5,011명입니다. 면적도 지금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이제 7평방킬로미터가 추가 등록되고 그러면 한 1,070평방킬로미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가 총액입니다. 이 인천의 집가가 총액을 보면은 서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보다도 60조가 많고 대구에 비해서도 2배가 많은 규모입니다. 2014년에 비해서도 저희 인천 같은 경우 44조가 이제 증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4차년도에 이제 저희 가치 창조를 어떻게 이제 추진할 건가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관주도보다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조 사업이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공감형 가치 창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범신 네트워크의 정책 토론회를 7월 중에 개최해서 문화, 복지 등 각 그 분야별로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향후 발전 방향의 토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학연과 이제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천학회 설립도 좀 추진하고 있는데 9월 중에 이제 설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천이 또 하나 되는 김장대 축제를 신규로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별도에서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김장 행사가 이제 50여 개 단체로 이제 분산돼서 하던 것을 통합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지 먹거리 장터 또 시민들이 가정에서 김장을 안 담그고 여기 나와서 김장을 담그는 이런 체험이나 판매 행사도 하는 등의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국 사항입니다.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또 건강한 공간복지 도시 조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3년 성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복지 예산의 크기나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인천형 복지 모델인 공간복지를 저희가 5개 분야의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장애인 복지관이나 점자도서관 또 권익공호기관 등 장애인의 편익을 시설을 계속 확충을 해왔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은 또 호국보훈도시의 인천 가치 재창조를 기반 조성을 해서 이 보훈도시 선포를 저희가
함에 있어서 그 보훈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배려와 지원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단하, 그다음에 또 전국 감염병 컨퍼런스를 최초로 인천에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거는 협업을 통한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개발계획과 산업진흥과가 서로 위생과랑 서로 도움이 돼서 인천의 식품업체가 희망했던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복지 사업을 추진을 해왔지만 우리의 그 정책 수요자가 52만 한 4천 명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좀 좁혀가는 네트워킹을 저희가 조금 더 구축을 해서 이 아쉬움을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4차원도 정책 과제는 정부 추진이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자활에 대한 부분, 이 자활의 일자리를 주어서 탈수급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일자리를 얻기 힘든 장애인에 대한 이 맞춤형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해서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 복지를 통해서 이 복지 현장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일자리도 마련을 하고 또한 아울러 지금 인천의 그 식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식품 관련 일자리도 저희가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인천형 공간복지는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이 돼서 앞으로 시민 복지 그 체감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로 지원을 이제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애인 연금 인상과 또 기초생활 보장 급여 대상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응급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저희가 그 이제 의료 관광에 상당 선도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추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4위 정도, 과거 1위에서 4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관광공사랑 협업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협업을 해서 해외 환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 이제 치매 책임제를 하겠다는다. 그러나 인천시가 인프라가 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롤 모델로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업을 해서 국가 정책에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하고 지금 치매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선도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 안심 도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 여성가족의 행복한 올웨이즈 인천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6기 3년간의 대표적인 주요 성과로 여성 노인 일자리 확충, 여성 아동 안전지원,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거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복지인 여성 노인 일자리 확충 분야에서는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선 6기 초기인 2014년 대비해서 29.4%가 증가한 2만 4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3년 연속 국가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과 경력 단절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2016년에 출범한 인천 여성 일자리 지원단과 7개의 세일센터를 통해서 2014년 대비 17.7%가 증가한 13,300명에게 취업 연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성 아동의 안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무인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첫 시행하고 올해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민간이 공동 협력하고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과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을 2014년 대비해서 47.6%가 증가한 400개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영세아 보육을 위해서 인천형 어린이집을
2016년도에 처음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시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절벽 저출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출생한 모두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저출산 환경 특성에 맞는 중장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예비 노인 세대를 위한 인생 재설계 컨설팅과 연구, 저출산에 대한 범정부적인 임신 가능 환경 조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차년도 추진 방향으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하는 공감복지를 추진하고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는 미래지향적 공감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과제로 일자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여성 직업 교육 확대와 시장형 중심의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육 시설을 총 485개까지 확대하고 공보육 인프라 조성과 공공보육 환경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저귀 지원 등 수혜자 중심의 아이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예비 노인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공감복지 완성을 위해서 4차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성시 인천의 실현입니다. 먼저 민선 6기 3년의 성과로서 주요 성과는 문화성시 인천 문화주권 계획의 발표입니다. 따라서 3대 분야 19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계양문화 플랫폼에 대한 조성과 뮤지엄 파크 부지를 확정을 해서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한 민관의 소통 시스템으로서 문화와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는 인천 문화 포럼을 발족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나 문화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지속적으로 문화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주권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중간 점검 보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께 문화성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21개 정책과제 70개 사업을 5개년간의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영상산업을 활용해서 도시 마케팅과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영화 인천상륙 작전과 드라마 도깨비 태양의 후예 가와 만사성을 통해서 인천을 알리는 데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4차년도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성시 인천의 문화주권 계획의 시민 체감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 문화도시 종합발전 계획의 단계적 세부 실행 계획을 각 사업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기획연출, 문화산업, 디자인, 소품 관련 이런 문화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역점 과제로는 계양장 문화 플랫폼을 북 플랫폼을 확대하고 뮤직 플랫폼까지 신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뮤지엄 파크에 대한 본격 조성과 세계 문자 박물관의 건립, 아트센터 가관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1000개의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작은 문화 공간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확대와 그 예술인들의 창작권 보장을 위한 예술인 플랜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문화 콘텐츠과의 신설을 계기로 문화산업이
일자리로 연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입주자 대표회의 장면을 TV나 PC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활용 실적을 살펴보니까 올 4월 기준으로 3만 6천 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를 4만 4천 명의 시민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민들의 관심과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 생생방송에 이어서 민간이 주도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를 전국 최초로 또 출범시켰습니다. 실효성 있는 관리비 절감 방안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TF는 시민 대표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관리와 회계, 에너지 분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TF 로드맵을 확정시켰고 사례 수집과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생생방송 장비 지원은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아이디어 공모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연간 아파트 관리비가 72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관리비 절감 컨설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민선 6기 3년 성과로는 시민이 편리한 인천 내부 순환망 구축을 가시화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인천 김포 고속도로를 개통을 했고 노오지 우리 제1외곽과 공항고속도로가 만나는 노오지 JCT에 대한 구조 개선에 대한 설계를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내의 주요 간선도로 확충입니다. 금년 16년 12월에 인천 서구 금곡동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도로 2.3km를 확장 개통을 하였고 우리 동구 지역 내에 동국제강에서 송림로까지 1.6km에 대해서 금년 11월에 개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옹암사거리 지하차도를 금년 8월까지는 2차로로 왕복 2차로로 임시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이관협약을 금년 15년 12월에 이관협약을 하고 16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함의 주변 지역 개발 기본 구상안을 착수를 해서 금년 3월에 구상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변 시설물인 방음벽이나 웅벽 철거를 하여 이제 공원 녹지를 설치하고 소통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년도 추진 방향으로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 정부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영종 강화에서 개성 해주까지 있는 서해 평화벨트에 대해서 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 중인 도로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를 사업에 대한 구체적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소통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역점 과제로는
제2순환도로 미신링크 구간이 인천 안산하고 서창 계양 간의 그 민자 구간에 대한 거를 금년도에 적격성 통과를 하고 행정적 절차를 이용해서 조기에 착수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 평화 고속도로 이 영정 강화에 대한 도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조기에 건설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해서 전 구간 도시 착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접속도로 동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조 개선을 착수하고 2018년부터는 본선에 대한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거점 지역인 인하대와 서구 성남동 지역에 대한 구조 개선과 구조 개선을 통해서 원도심 개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녹지국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 수도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를 통한 매립지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친환경 부분에 2년 연속 종합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공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전국 지자체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인천대공원 전국 아름다운 숲의 누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환경주권 내실화와 내실화를 통해서 8대 분야 17개 과제를 이행하고 있고 주요 혁신 사업으로 12개의 전략 사업을 매월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GCF 연간산업 육성과 집접화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최근에 미국의 신기후체제 탈퇴에 따른 GCF의 위상이 좀 실추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악취 저감, 수질 개선 노력에도 시민의 체감 지수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도시 속 공원 녹지 공간의 조성에 있어서 시민 수요를 미충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일부 정치권과 노조 등의 반대로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차년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4차년도의 혁신 사업을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민 공감 환경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 공간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 수도 건설의 가시적인 성과와 거양을 위해서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혁신 사업의 전략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소통을 위한 정책 공감의 확산입니다. 매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환경 현안 정책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분야별의 환경 현안을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GCF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녹색기후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GCF 연간산업의 집적화를 지속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와 목표관리 등에서의 지금 선도도시의 1위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체감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2020년 미세먼지 40 마이크로그램과 초미세먼지 24 마이크로그램의 목표를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서구 악취에 대한 중서구 지역의 악취 집중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북성동 포함 악취관리 지역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서구의 가자 하수 처리장 중심으로 악취 취약 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악취를 핵심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하천 조성입니다. 5개 생태하천 BOD 5ppm을 2020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를 조기 달성해 나가겠으며 하천의 민간 거버넌스, 하천 살리기 추진단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업과 공원 조성 예산을 증액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부분이 억압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면허권 이양과 공사 이관을 통해서 인천시의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주변 환경 개선과 편익 사업으로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를 통하여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에 예결위가 있어서요. 우리 실국장님께서는 간략히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예, 교통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 중심 교통주권 시대 개막을 선포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수인선을 개통하였고 인천발 KTX 노선 신설 계획이 확정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철도 연장도 2013년 92.6km에서 135.3km로 무려 42.7km가 확대되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도 서울역까지 4개의 노선을 신설하여 서울로 가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내부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자기부상 열차 운행을 개시하고 지난해 7월 30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도시철도 2호선을 개통하여 일일 15만 명 이상 이용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아울러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국제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버스를 지난 5월 15일부터 운행 중에 있고 승용차를 공동 이용하는 카쉐어링 이용자 수도 4년 전과 비교해서 1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선인 교통복지 안전도시 건설 측면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국 최소 1위 도시로 성과를 내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분야에서도 장애인 바우처 택시 120대를 신규 도입하여 이용률도 90% 이상 제고하였으며 특히 지하상가 주변 상부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4차년도 추진 방향은 인천 중심 교통주권 사업을 마무리 짓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촉진 시책과 교통문화 환경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주권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인천발 KTX 사업은 2021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를 마무리하고 GTX B 노선도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인천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금년 내에 예타를 통과해서 확정시키고 특히 불합리한 공항철도 요금 체계도 금년 내에 개선하여 영적 지역 주민들에게 수도권 통합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차량 증평 계획도 바로 추진하겠으며 계양역 환승 정류장이나 강화 온수리 환승센터 서부권역 통합 차고지 역시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준공하여 교통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음. 아울러 교통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천형 택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화물 공용 차고지도 확대하며 저비용 고용량의 주차 시설인 1+2 주차 시설을 확충하여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 기반 실시간 주차 정보 시스템 역시 지금 현재 40개소 주차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215개소로 시내 전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인천형 정보 안내기 설치도 확대하는 등 대시민 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자리 경제국에서 8대 전략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8대 전략산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송도 바이오 단지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용량 내년에 51만 리터로서 2018년도에는 바이오 세계 1위 도시로 부상하게 됩니다. 인천은 독일, 미국 등 글로벌 바이오 의약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세계적 바이오 의료단지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 분야는 지난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우리 인천이 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민자 등 5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항공정비 산업의 육성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뷰티 산업은 지자체 최초로 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우를 론칭해서 기존의 20개 품목 10개사에서 48개 품목 16개사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2015년과 16년도에는 8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사드와 관련하여서 중국 규제로 인해 관광, 뷰티 등의 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을 국가별로 대폭 확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바이오, 로봇, 항공 등의 분야에서 IT를 융합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첨단 산업단지 등의 민간 투자와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점 과제로는 R&D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 8대 전략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시산업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대응 신산업 육성 민선 6기 3년의 성과입니다. 7개 분야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만드는 구도 고조화 사업의 주요 성과로서 주안과 부평 산업산단을 2014년 12월 혁신 산단으로 지정하였고 남동 산단은 2015년 7월 경쟁력 강화 대상 단지로 선정되어 구조 고도화 및 재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뿌리산업 특화단지 2개소와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첨단 미래산업으로 10년을 기울였던 노번랜드 조성사업은 건축주 명의 변경, 사업구도 개선 등 8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오랜 현안을 해결하였고 국내 앵커기업 유치인 항공산업기술원과 200억 규모의 드론 인증센터 유치 등 성공적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성장 산업 기반 육성과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운영 클러스터 구축과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은 국비 확보와 기술 창업 지원, 인재 양성 등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특구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넷째, 바이오 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바이오 의약 생산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GE 헬스케어 등과 같은 글로벌 바이오 연계 산업 유치로 2018년에는 배양 탱크 50만 리터 생산 규모로 세계 1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따라서 전국 최초 화장품 공동 브랜드인 휘티크 어울은 2015년 30억, 2016년 50억 등 총 80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중국 상해 용방 신방 투자관리 유한공사와 5년간 42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글로벌 녹색 도시를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공공시설 150개소, 태양광 주택 2055개 가구 등의 연료전지 및 태양광 등을 보급하였고 마지막으로 덕적도, 백야도, 지도 등 3개 섬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차원조 정책 방향으로는 첨단, 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등 전반 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선도 대응으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후산단 산업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클린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4대 역시점 과제로서 먼저 주안, 부평, 남동 등 산업단지 구도 고도화 사업을 가속화하고 노산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향후 5년간 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FDI 2억 원 규모의 2억 불 규모의 수도권 메리츠 테마파크 조성과 영종 하늘도시 3단계 투자 유치, 경기업과 4조 원의 청라 IHP 도시 첨단 산업단지 기업 유치 등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번랜드, 첨단 자동차, 바이오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대응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미의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신환경에너지 자립성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첨단 ICT를 융합한 스마트 공장 조성, 국가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 유치 등 지속 가능한 클린에너지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 해양가치 재창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3년 성과로 매력있는 A인선 프로젝트로서 백령에서 오전 7시 30분 출항하는 여객선 운항을 지난 6월 1일 재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화 송모도 간 3산 연익교를 6월 28일 개통 예정이며 여객선 운임 지원은 인천 시민은 50%에서 60% 확대 지원, 특히 서해오도 방문 타 시도민은 50%를 연정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천 신항은 금년 10월에 전면 개장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항로 증진 사업을 금년 5월에 완료해서 8전 TU급 선박을 입출항을 수실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래포구어항은 21년 착공해서 수도권 대표항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서해오도 지원 특별법이 그 안행이 계류 중인 관계로 백년발 여객선 국비 지원이 미지원되었고 경인 아래뱃길과 한강 뱃길은 서울시와의 그 공동 용역 추진 관계로 미개통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4차년도 역정 과제로서는 금년에 그 기재부 예태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건립되도록 하고 해사법원 인천 유치와 백령도 시흥공항 건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내년에 바다의 날 행사를 인천에 유치하여서 등대 박물관이라는 국제항로 표지협회와 협회 총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 주도형 특성화 섬마을 육성과 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3년의 주요 성과로는 도시브랜드 올웨이즈 인천의 개발과 공식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인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의 상징적 역할을 해서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공유에 기여했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올웨이즈 인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동아일보가 주관하는 2017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선정에서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 사랑인 애인의 브랜드화와 애인 토론회 등의 질적 발전을 통해서 대시민 소통의 활성화에 단초를 마련했고 300만 우리 인천 시민의 애양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의식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차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년도 정책 방향의 핵심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소통 채널의 고도화와 개방화 그리고 다양화를 통해서 우리 시정 공감대를 더욱 높이고 시민과 함께 우리 인천의 미래를 예감하는 분위기 확산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정책들과 또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화하는 그 가교적 역할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도시 상징물을 개발하겠습니다. 이 도시 상징물 또한 시민 참여형 쌍방형 SNS를 통해서 시정 현안 정책 추진 과정,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시민 공유 분위기를 선도하는 데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6기의 3년간의 성과를 투자 유치 측면과 개발 및 투자 여건 측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청이 2003년 그 출범 이래 그동안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97억 8,100만 불이었는데 민선 6기 동안에 투자 유치한 금액이 47억 2,700만 불로 총 신고액의 4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의료 복합 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인스파이어 IR 신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시저스 코리아 복합 리조트 1단계에 대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티를 지난 4월에 개장하여 명실공히 영종 복합 리조트를 집적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트리플 스트리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신세계 복합 쇼핑몰 등을 유치하여 개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쿠마 아마다, 아이리스 오야마 그리고 오티스 엘리베이터 등의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에 50여 개국 800여 명이 참가한 유시티즈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개발 및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아이패드의 비전 전략 2030을 수립 선포한 바 있으며 중국 위하이시에 우리 아이패드 관을 개관하여 대중국 교류에 대한 거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6809의 랜드마크 시티 개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도 11-109에 대한 공유 수면을 매립 준공한 바 있고 영종 시사이드 파크와 청라 호수공원을 개장하여 개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청라 시티타워를 착수하였으며 하나 금융타운 등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4차년도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역정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지금 저희 청이 안고 있는 해난 사업의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하여 성과를 과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현재 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사항은 첫 번째가 동북아 글로벌 교육 허브 조성 및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에 첫 번째 과제를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1109 기반 시설 확충으로 토지 용지에 대한 적기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랜드마크 시티 등 6809의 개발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적의 방안으로 제3연육교의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터프론트 사업 조기 착공으로 우리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감염병 신속 대응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전담 조직을 올 2월에 신설했으며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최첨단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감염병 관리 공로로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그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구운구 1개소식 총 10대 실시간 모기 발생 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자부 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었고요. 올해는 그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5억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시간 모기 발생 시스템, 즉 DMS라는 것은요, 모기 발생 정보를 그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전국 최초로 그 모기 발생 정보를 웹사이트 내에서 시민과 소통, 공유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 도약 기반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4차년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그 감염병 컨트롤 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집중 배치하고요.
24시간 비상검사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 역점 사업입니다.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특교세 5억 2천만 원을 이용해서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실시간 모기 발생 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군구 1교소씩 그 10대 DMS를 동 단위별로 확대해서 한 100여 대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리정보 시스템을 그 이용해서 모기 발생 지도를 작성해서 군구에서 모기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의 연구 진단 업무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시정이나 기관에 대한 그 홍보 사항을 소개하는 나도 한마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문화예술회관, 남구청, 옹진군청, 강화군청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좀 화면으로만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넓은 개팔, 생명력으로 넘실대는 바다, 국내 최대 습지와 이국적인 풍경의 사구, 27개의 그림 같은 해변과 파도에 노래하는 색색의 돌들, 그리고 지금도 뜨거운 애국혼으로 넘실대는 파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 서해가 품은 보석 같은 휴양지, 옹진.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그래도 이렇게 개선해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정의 전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인식도를 조사해서 발표하거나 또 시정 바로 알기 차원에서 이렇게 오늘 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조에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생산적인 조회를 하고 있듯이 이렇게 회의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돼서 회의 진행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기 있는 참석자들의 좀 의견을 좀 더 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그 이제 확대간부회의가 민선 6기 3년 차를 보내면서 그걸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또 들어보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가만있어 뭐가 어떻게 됐지 하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건 여전히 우리가 일을 하고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시민의 이해를 구해서 시정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뭐 대변인실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환경녹지국장은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기자들 설명을 한다는 얘기를 어저께 보고를 들었는데, 분야별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자 설명회가 됐던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을 하던 대시민 논의를 하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우리 시청 공무원 가족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까 저 부채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밖에서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할 때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
부채 문제는 그건 단연코 놀라운 성과예요.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고 노력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무슨 송도 땅을 파서 전혀 사실하고 다른 얘기들, 또 뭐 복지 예산이 줄었다 전혀 사실하고 다른 얘기들, 이거는 엄청난 성과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거를 무려 1조 이상 확보를 하고 시비 매칭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을 기반을 확보하고 일부 세출 조정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를 잘못 얘기하는 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올바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는 많은 지금 이런 성과에 불구하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때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기 일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나가시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내일 아니면 모르겠다. 아이 뭐 난 부채하고 내일은 아니고, 매립지 문제 내일 아니고, 뭐 현안 문제 내일이 아니고, 관광 사업은 내일 아니고, 이런 사고 방식은 던져버려야 된다. 여기 있는 간부 정도면은 시민의 관심 사항은 전부 다 내일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내일이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해도를 높여야 되고, 지금 이제 시정 민석의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 나가면도 하겠지만,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간부들이 지금 이렇게만 하고서 뭐 이거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까 필요한 자료는 정리해 가지고 가서 여기만 아셔서 되겠어요? 각 기관에서 다 간부회를 통해서든지 직원 조회를 통해서든지 또 대시민 활동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장이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있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성과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2017년 이번 추경부터 달라졌지만은 내년도 예산은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예산 운영을 한다. 그 기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각 분야별 하는 것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도 각 시민사회 또 단체 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지금부터 수렴을 해서 인천 주권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 노력을 해주고, 이제는 예산 핑계 이런 거에 명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계획을 잘해도 이제 실천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 지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이제 부구청장 부구수들 와 계시니까 미세먼지 대책을 해갖고 종합 대책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 차량 거리에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량 구입을 하도록 예산 편성 다 됐어요. 내가 환경노직원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보건소 부청장들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왜 실행이 안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에 과거에 물만 뿌렸던 거를 미세먼지를 전부 흡입하는 차량을 다 예산 다 편성해서 됐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면은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뭄 때문에 걱정이다. 그럼 특별 교부세를 주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기금을 좀 지원을 하고 그러면은 너무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 출장 가서 그러나요? 휴가 가서 그러나요? 신속하게 조치해서 시민 중심의 그런 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차를 정리하고 4년차로 가면서는 이제 보다 더 그동안에 부족했고 미흡했고 아쉬웠던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고, 우리가 이거는 꼭 성과를 내서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제 결실을 거두는 그런 4년차가 돼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사실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인천의 미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통, 혁신, 공감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생각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각 분야별로 강화시키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공직 내부가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혁신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혁신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혁신의 시작입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공직 내부가 신상필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혁신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저도 이 3년차를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사항을 쭉 점검을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저부터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거를 새롭게 쇄신을 하나도 고민도 하고, 또 그러나 4년차를 잘 알차게 이렇게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같은 심정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민선 6기에 그 시정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총력 노력을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회의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